안녕하세요. 데이터 센터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렵게 3장 WAN 그리고 IP 라우팅을 마무리하고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을 준비하다가 몇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3장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4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4장은 3장처럼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Using the Command Line Interface, 즉 CL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CCNA 시험 내용으로 LAN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CCNA 시험은 스위치 기능을 설정하며 설정한 기능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설정과 검증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 기술인 CLI, Command Line Interface입니다. CLI를 통해서 스위치를 접속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스위치에 CLI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술의 CLI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과 LAN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 명령 실행 방법도 포함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CLI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스코 카탈리스트 스위치 CLI 접속. 시스코 라우터와 대부분의 카탈리스트 랜 스위치 제품에서 CLI 개념을 사용합니다. CLI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엔지니어 사용자가 텍스트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실행시키는 텍스트 기반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스위치의 명령이 전달되고 전달된 명령어는 장치에게 특정 행동을 지시하게 됩니다. 스위치는 명령에 따라 동작하며 경우에 따라 스위치는 명령의 결과를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또한 시스코 카탈리스트 스위치는 자체적 장비 모니터링을 하고 설정하는 여러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가 웹 브라우저를 열어 스위치에서 실행되는 웹 서버에 연결할 수 있도록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스위치는 또한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제어하고 동작할 수 있게 합니다. 시스코 카탈리스트 엔터프라이즈급 스위치도 시스코 CLI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탈리스트 랜 스위치를 이야기한 후에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 CLI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스코 카탈리스트 스위치. 랜 스위치의 시스코 카탈리스트 제품군은 시스코에서 다양한 스위치 시리즈로 패밀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위치들은 유사한 기능과 가격, 그리고 성능 및 유사한 설정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코 2960 XR 스위치 시리즈의 스위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스코 2960 XR 스위치는 기업용으로 기능을 갖춘 저비용 스위치로 소개되고 있고, 또한 일반적인 캠퍼스 랜 네트워크의 L2 스위치로 2960 XR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는 시스코 2960 XR 스위치 모델 시리즈에서 나온 10개의 모델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스위치 시리즈는 기능이 혼합된 여러 모델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스위치에는 48개의 RJ44 포트에 10, 100, 1000 포트가 있으며 이 모든 포트가 10베이스T, 100베이스T, 1000베이스T, 이더넷 사용을 자동 조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스위치들은 각각의 다른 인터페이스를 고유하게 번호를 매기기 위해서 일부 스위치는 두 자리 인터페이스 번호 X/Y를 사용하거나 또는 세 자리 인터페이스 X, Y, Z를 인터페이스 번호로 사용합니다. 이전 시스코 카탈리스트 스위치에서는 10, 100, 1000 포트 두 개를 기가 이더넷 0/0 또는 기가 이더넷 0/1이라고 했지만 최신 2960 XR 시리즈에서는 기가 이더넷 1/1 그리고 1/2로 대체하였습니다. 시스코 IOS CLI 접속. 다른 컴퓨터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시스코 스위치는 일종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시스코는 이 OS를 iOS, 인터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시스코 iOS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는 시스코 스위치에 의해 수행되는 로직과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제어합니다. 스위치의 성능과 동작을 제어하는 것 이외에도 시스코 iOS는 CLI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시스코 IOS CLI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수신 터미널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에 전달합니다. 사용자가 엔터를 누르면 터미널 에뮬레이터가 해당 텍스트를 스위치로 전송되며 스위치는 텍스트를 명령어처럼 처리하고 명령어가 말하는 대로 한 다음 텍스트를 터미널 에뮬레이터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스위치 CLI는 콘솔, 텔넷, 그리고 보안 쉘 세 가지의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 텔넷과 SSH는 스위치가 있는 IP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스위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콘솔은 CLI에 접속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물리적인 포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콘솔 포트를 어떻게 접속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솔 포트는 PC와 스위치의 콘솔 포트 사이에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PC의 일부 소프트웨어를 모두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텔넷과 SSH는 사용자 장치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TCP/IP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접속합니다. 콘솔 케이블 연결. 물리적 콘솔 연결은 구형과 신형 모든 스위치에 물리적 콘솔 포트를 이용하여 PC와 직렬 포트를 이용해 연결하거나 USB 컨버터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USB 콘솔 포트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 하드웨어 발전으로 인해 직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연결하는 방법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PC는 콘솔 연결에 익숙한 표준 USB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시스코는 USB 포트를 새로운 라우터와 스위치의 콘솔 포트로 포함시켜 왔습니다. USB 연결은 콘솔 포트에 맞는 USB 케이블 끝의 스타일이 올바른지 확인하려면 스위치를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오른쪽 끝에 표시된 것처럼 스위치나 라우터의 USB 콘솔 포트에 USB 케이블로 연결된 PC의 어떠한 USB 포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직렬 포트는 일반적으로 9개의 핀, 대개 DB-9이라고 불립니다. 9개의 핀을 가진 D-쉘 커넥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솔 포트는 이더넷 RJ45 포트와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파란색으로 색상이 표시되며 스위치에는 콘솔 포트라고 표시됩니다.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중간 그림과 같이 USB 컨버터를 가지고 장치에 접속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방법은 종종 원격팝에 있는 네트워크 장치를 관리할 때 해당 케이블을 서버에 연결하여 문제 발생 시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원격팝을 구축할 때에 콘솔 서버라고 불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장치의 모든 콘솔 연결을 콘솔 서버에 연결하고 문제 발생 시에 콘솔 서버를 통해서 해당 장치를 관리합니다. 만약 원격으로 팝을 관리할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960XR 시리즈는 이전 RJ45 콘솔 포트와 USB 콘솔 포트를 모두 지원합니다. 그림은 2개의 콘솔 포트를 가리키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콘솔 포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USB 콘솔 포트는 흔히 볼 수 있는 직사각형 표준 USB 유형 A 포트보다 미니 B 포트를 사용합니다. PC를 콘솔 포트에 물리적으로 연결할 후에는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터미널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는 모든 데이터를 텍스트로 처리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를 받아들여 콘솔 포트를 통해 스위치로 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콘솔 연결을 통해 PC로 들어오는 모든 비트는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에뮬레이터는 스위치의 콘솔 포트 설정과 일치하도록 PC의 직렬 포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스위치의 기본 콘솔 포트 설정은 그림과 같습니다. 텔넷 및 SSH를 사용하여 CLI 접속. 터미널 에뮬레이터는 텔넷과 SSH를 포함한 다양한 TCP/IP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합니다. 텔넷과 SSH는 사용자가 다른 장치에 CLI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콘솔 케이블을 통해 콘솔 포트에 연결하는 대신 네트워킹 디바이스가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트래픽이 흐릅니다. 텔넷은 텔넷 클라이언트 그리고 텔넷 서버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앞에 있는 장치인 텔넷 클라이언트는 키보드 입력을 허용하고 텔넷 서버에 명령을 전송합니다. 텔넷 서버는 텍스트를 받아들여 명령어로 해석하고 회신합니다. 시스코 카탈리스트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텔넷 서버를 활성화하지만 텔넷을 사용하여 스위치에 연결하려면 스위치에 몇 가지 추가 설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내부적으로 텔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텔넷은 프로덕션 네트워크에서 상당한 보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텔넷은 모든 데이터, 스위치에 로그인하기 위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포함하여 클리어 텍스트로 전송합니다. SSH는 우리에게 훨씬 더 나은 선택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SH는 패스워드를 포함한 모든 메시지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누군가에게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캡처하고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암호를 훔칠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사용자 및 사용 권한 모드. 지금까지 다룬 세 가지 CLI 접속, 콘솔, 텔넷, SSH 모두 사용자를 사용자 EXEC 모드라고 하는 CLI 영역에 배치합니다. 유저 EXEC 모드, 즉 유저 모드라고 부르는 것은 사용자가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해주지만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름의 EXEC 모드 부분은 이 모드에서 명령어를 입력할 때 스위치가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 명령의 결과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코 IOS Enable 모드, 즉 특권 모드 또는 특권 EXEC 모드라고 합니다. 이 모드는 더욱 강력한 EXEC 모드를 지원합니다. Enable 모드는 Enable 명령에서 그 이름을 얻습니다. Enable 명령에서는 사용자를 Enable 모드로 이동시킵니다. 이 모드의 다른 이름인 특권 모드는 강력한 명령이 그곳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Enable 모드에서만 스위치를 다시 초기화하거나 시스코 IOS를 재부팅하도록 지시하는 리로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사용자와 활성화 모드 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콘솔에서 연결할 때에 터미널 에뮬레이터 창에서 볼 수 있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 모드 프롬프트 CERT 스킬 1에서 리로드 명령을 시도합니다. 리로드 명령은 스위치를 통해 시스코 IOS를 다시 초기화하거나 재부팅하도록 지시하므로 iOS는 이 강력한 명령을 Enable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iOS는 사용자 모드에서 사용할 때 리로드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Enable 모드로 이동합니다. 이때 iOS는 사용자가 활성화 모드에 있으므로 리로드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콘솔에서 CLI 접속을 위한 암호 보안.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콘솔 접속만 허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기본적으로 콘솔에는 암호가 전혀 필요 없으며 콘솔에서 우연히 접속한 사용자의 경우 활성화 모드에 도달하기 위한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위치의 물리적 콘솔 포트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 이미 스위치에 대한 거의 완전한 제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스크루 드라이브를 꺼내서 장비를 가져갈 수도 있거나 또는 전원을 아예 뽑거나 또는 잘 알려진 절차를 따라 CLI에 침입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콘솔 사용자를 위해 간단한 암호 보호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콘솔에서 로그인 프로세스 두 지점, 즉 사용자가 콘솔에서 연결할 때 Enable 모드로 이동할 때 간단한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작업하면서 Show Running Config 명령에 의해 나열된 첫 번째 설정 명령은 스위치의 호스트 이름을 certskills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가 모두 certskill 1로 시작되어 있고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는 스위치의 호스트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Enable Secret Love 명령은 모든 사용자가 Enable 모드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암호 즉 러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콘솔, 텔넷 또는 SSH에서 연결하든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EXEC 명령을 입력한 후에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줄은 콘솔 암호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줄 라인 콘솔 제로는 콘솔을 식별하는 명령으로 기본적으로 다음 명령은 콘솔에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그인 명령은 iOS에게 간단한 비밀번호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콘솔 사용자에 대한 암호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암호 페이스는 콘솔 사용자에게 묻는 패스워드를 나타냅니다. CLI 도움말 기능. 만약 여러분께서 시스코 iOS 명령 참조 문서를 인쇄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몇 미터 높이의 종이를 쌓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명령을 외우기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기억하고 타이핑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매우 쉽고 편리한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인증을 진행하면 테스트에서 더 많은 명령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어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표에서 CL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호출 도움말 옵션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에서 명령은 모든 명령을 나타냅니다. 물음표를 입력하면 시스코 iOS CLI가 즉시 반응하며, 즉 엔터키나 다른 키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코 iOS를 실행하는 장치는 키 입력을 줄이기 위해 물음표 전에 입력한 내용을 다시 표시합니다. 물음표 바로 뒤에 엔터키를 누르면 시스코 iOS는 지금까지 입력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명령을 실행하려고 시도합니다. 도움말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CLI 모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물음표를 사용자 모드로 입력하면 사용자 모드에서 허용된 명령이 보이지만 이네이블 모드의 명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드인 설정 모드에서도 도움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iOS는 기록 버퍼에 입력하는 명령을 저장하여 기본적으로 10개의 명령을 저장합니다. CLI를 사용하면 과거 명령 목록에서 앞뒤로 이동한 다음 명령을 다시 실행하기 전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듀오 시퀀스는 시험에서 CLI를 더 빨리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이전에 입력된 명령을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버그 및 표시 명령. 가장 인기 있는 시스코 iOS 명령은 show 커맨드입니다. show 커맨드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이러한 옵션으로 시스코 iOS의 모든 기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how 명령은 스위치의 작동 상태에 대해 알려진 사실을 나열합니다. 스위치가 명령을 표시하기 위해 수행되는 유일한 작업은 현재 상태를 찾고 사용자에게 발송된 메시지의 정보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show MAC address table 다이나믹 명령의 출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모드에서 발급한 이 show 명령은 스위치가 전달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하는 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스위치의 맥 주소에는 기본적으로 스위치가 기본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디버그 명령 또한 사용자에게 스위치의 작동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show 명령은 그림보다 한 번에 상태 정보를 나열하지만 디버그 명령은 실제 비디오 카메라 공급과 더 유사합니다. 디버그 명령을 실행하면 iOS는 스위치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 발행을 기억합니다. 콘솔은 이러한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보여줍니다. 시스코 iOS 소프트웨어 설정. 여러분들은 스위치가 기본 설정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순간에도 스위치 장비들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기본 설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개념과 설정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중점은 설정 프로세스이지만 설명할 명령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설정 모드는 사용자 모드 및 권한 부여 모드와 유사한 시스코 CLI의 또 다른 모드입니다. 사용자 모드를 사용하면 스위치 장비 작동에 방해를 주지 않는 명령을 실행하고 일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권한 모드는 스위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명령을 포함하여 사용자 모드와 비교한 상위 명령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모드 또는 권한 모드의 명령 중 스위치의 설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설정 모드에서는 설정 명령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스위치에 수행할 작업과 수행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설정 모드, 사용자, EXEC 모드, 그리고 권한 있는 EXEC 모드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정 모드에서 입력된 명령을 Activate, 설정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설정 변경은 명령의 끝에 있는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즉시 수행됩니다. 엔터키를 입력 전에 입력한 명령이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업에서 잘못된 명령 입력으로 스위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주니퍼 또는 아리스타 계열의 장비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코도 다른 제품에서 명령어를 입력한 후에 비교하고 체크하는 명령어가 있지만 주니퍼 경우 명령을 입력 후에 사용자 명령어와 비교하여 체크 명령 후 커밋으로 명령어를 활성 설정을 보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주니퍼 계열 동작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설정 하위 모드 및 컨텍스트. 설정 모드 자체에는 다수의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명령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iOS는 몇 가지 종류의 설정 명령을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그룹화된 설정 명령을 사용할 때 글로벌 설정 모드에서 설정 하위 명령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컨텍스트 설정 명령은 한 설정 하위 명령 또는 컨텍스트에서 다른 설정 하위 명령 위치로 사용자를 이동시킵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설정 명령은 스위치에 다음 몇 개의 설정 명령을 입력할 항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컨텍스트는 스위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를 말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물음표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관련된 명령어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이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하이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먼저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 명령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정 명령어 중 하나입니다. CLI 사용자는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1 컨피그레이션 명령을 입력하여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때 유용한 명령만 표시됩니다. 이 맥락에서 사용되는 명령을 하이 명령 또는 이 특정한 경우 인터페이스 하이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림에 나오는 설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터미널 exec 설정 명령을 사용하여 활성화 모드에서 글로벌 설정 모드로 이동합니다. 호스트 이름 프레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명령을 사용하여 스위치 이름을 설정합니다. 글로벌 설정 모드에서 콘솔 라인 설정 모드로 이동합니다. 콘솔의 단순 암호를 호프로 설정합니다. 콘솔 설정 모드에서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로 이동합니다. 인터페이스 패스터 이더넷 0/1에 대한 속도를 100mbps로 설정합니다.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에서 글로벌 설정 모드로 다시 이동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가로 안에 있는 텍스트는 설정 모드를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설정 모드 config를 입력한 후 첫 번째 명령 프롬프트는 글로벌 설정 모드를 의미합니다. 라인 콘솔 0 명령 후 텍스트는 라인 설정 모드를 의미합니다. 명령 프롬프트가 설정 모드 내에서 변경될 때마다 다른 설정 모드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는 설정 모드에서 가장 일반적인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해당 모드의 이름과 모드로 도달하는 데 사용되는 상황 설정 명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설정 모드 간에 이동하거나 다시 활성화 모드로 전환한 다음 설정 모드로 돌아갈 때까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글로벌 명령 또는 하이 명령인 명령에 대해 설정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파라미터의 여러 인스턴스를 단일 스위치로 설정할 경우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은 설정 하위 명령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스위치에 대해 한번 설정된 항목은 글로벌 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네임은 스위치당 하나의 호스트 이름만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설정 명령입니다. 반대로 속도 명령은 다른 속도로 실행할 수 있는 각 스위치의 인터페이스에 적용되므로 하위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 설정 파일 저장. 스위치를 설정할 때 해당 설정은 설정 파일에 사용되어야 하고 스위치의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설정된 내용이 손실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스코 스위치에는 시스코 iOS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램이 포함되어 있지만 램은 스위치 전원이 끊기거나 다시 로드되면 컨텐츠를 손실합니다. 스위치 전원이 끊기거나 다시 로드될 때 보관해야 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시스코 스위치는 몇 가지 유형의 영구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스위치는 유동성이 있는 부품에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동 시간과 가용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부품은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코 스위치에서 발견된 4가지 주요 메모리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램, 때때로 D램이라고 불리는 동적 랜덤 접속 메모리는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램이 작동 저장소에 사용됩니다. 실행 중인 활성 설정 파일이 저기에 저장됩니다. 플래시 메모리, 스위치 내부의 칩 또는 이동식 메모리 카드 중 하나로 플래시 메모리는 시스코 iOS 이미지를 저장하며 부팅 시에 스위치가 시스코 iOS를 받는 기본 위치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또한 설정 파일에 백업 복사본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롬, 롬은 스위치를 켤 때 로드되는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이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은 전체 시스코 iOS 이미지를 찾아
램에 시스코 IOS를 로딩하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이때 시스코 IOS는 스위치 동작을 담당합니다. MB램 비활성 MB램은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를 다시 로드할 때 사용되는 초기 또는 시작 설정 파일을 저장합니다. 시스코 IOS는 설정 명령 모음을 설정 파일에 저장합니다. 실제로 스위치는 여러 설정 파일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전원을 킬 때 사용된 초기 설정 파일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실행 중인 활성 설정을 위해 램에 저장되는 파일입니다. 표에는 이 두 파일에 대해서 이름과 용도 그리고 저장 위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 모드를 사용할 때는 실행 중인 설정 파일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행 중인 설정 파일만 업데이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스위치의 전원이 차단되면 해당 손실이 모두 손실됩니다. 이 설정을 유지하려면 실행 중인 설정 파일을 MB램에 복사하여 이전 시장 설정 파일을 덮어 써야 합니다. 그림의 설정 모드에서 사용되는 명령이 램의 실행 중인 설정만 변경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단계 실행 중인 설정과 스타트 컴피그, 스타팅 컴피그가 호스트네임 하나 명령에 따라 동일한 호스트 이름을 가지는 것으로 예제가 시작됩니다. 2단계 호스트네임 헤로드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 모드에서 호스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3단계 show running config 그리고 show starting config 명령은 실행 중인 설정에서만 헤롤드 명령을 찾을 수 있는 호스트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정 파일 복사 및 지우기 설정 프로세스는 러닝 컴피그 파일에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러닝 컴피그 파일에 업데이트 되는 경우 라우터의 전원이 꺼지거나 다시 로드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세스가 저장되지 않고 손실됩니다. 이와 같이 iOS는 실행 중인 설정 파일을 복사하여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경우 copy running config start config 명령어를 하시게 된다면 업데이트한 설정이 startup config 파일에 저장되고 장비가 전원이 나가거나 리로드 되더라도 업데이트한 설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모든 설정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 그림과 같이 세 가지 명령어로 장비의 모든 설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시스코 장비의 설정을 하다가 간단한 실수를 하게 되어 장비 연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 인터페이스 IP를 잘못 넣는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서브넷을 넣게 되면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접속된 상태일 때 설정 실수로 한순간에 장비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비 리부팅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스타트업 컴피그에 설정이 복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 전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네트워크라는 큰 그림의 작은 조각인 CL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